계신 분들 다 주부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급격한 그 변화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김미경으로 살다가 갑자기 한 뭐 27, 8살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뭐가 돼요? 아내가 되고 그다음에 동시에 뭐가 돼요? 며느리. 대부분 엄마가 되잖아요. 그죠? 엄마. 그럼 엄마가 딱 되면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느냐면 아, 이제 김미경으로는 그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제는 아내요, 엄마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왜 우리가 김미경과 엄마를 동시에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죠. 아우 이렇게 희생 정신이 없고 지 자식 위해서 희생할 건 해야지 이렇게 저 하기 싶은 거 자기 꿈 어떻게 다 이루면서 살아? 오히려 옆에서 우리 참 불편한 게 뭐냐면요. 결혼해도 김미경과 엄마라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꿈과 한 사람의 모성이 같이 가면 안 되나요? 큰일 나나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나라는 사람의 꿈은 사라져야 제대로 된 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엄마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요? 꿈을 이룬 엄마는 하나도 안 떠오르고 무조건 희생한 엄마, 맞죠? 희생. 맞아. 그리고 그런 엄마가 칭송을 받는데 대부분 또 칭송을 받느냐? 아니에요. 나이들 구박받고. 또 승희 씨처럼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맞아.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왜 못해? 엄마 우리 다 컸고 엄마 지금 아버지랑 둘밖에 없고 그리고 엄마 하루 종일 나는 게 시간인데 왜 못해? 그래 맞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왜냐 30년 동안 나를 위한 시간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고 몰라 맞아. 주부들이 뭔가 다 시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엄마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내 꿈을 위해서 시간도 써본 적이 없고 또 내 꿈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해서 그걸 한번 한 텀 이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자신감도 없어요. 그렇지. 두려워. 모든 게 두려워. 한 가지 처음부터 처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오늘은 그 3단계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 동생이 전업주부예요. 제 동생이 계속 제 동생은 남편 위해서 아이 둘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아껴서 살았어요. 정말 아꼈어요. 돈도 아끼고 나한테 주부들은 그렇잖아요. 옷 하나 안 사 입죠. 네. 그러니까 애 둘 나면은요 계속 쫄바지 입고 살아요. 쫄바지 입고. 그렇잖아요. 쫄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그리고 계속 놀이터 가서 맞아. 애들이랑 놀아주고. 제 옷을 입어요, 제 옷을.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우리 아들 몸 엄마가-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 아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돈만 아끼는지 알아요? 또 뭐도 아낄까요? 시간도 아껴요. 남편한테 시간 주고 애들한테 시간 주죠. 그래서 애들한테 시간 주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한테 쓰는 시간조차도 다 아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있어도 안 써요. 저 따라서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 주부들이 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저 따라서 하세요. 이게 뭐예요? 시작. 이게 뭐야? 이거예요. 이게 뭐야? 보내고 받고 시작.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맞아요. 남편 7시 보내고 들어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고 애들 8시 보내고 3시에 받고 그러다가 애들 중학생 되면은 7시에 보내고 5시, 6시에 받고 그러다가 이제 더 공부 애들이 하게 되면 7시 보내고 밤 11시에 받고 그러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보내고 받고 사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있었죠. 자, 어린이집 유치원만 보내도 보세요. 9시 보내고 3시에 받고 그럼 몇 시간이 남아요? 시작. 보내고 받고 6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시간을 내가 갖는 게 죄책감이 들어. 6시간을 내가 어디다 활용하는 게 죄책감이 들어. 그래서 그 6시간을 어떻게 써요? 아이를 위해서 쓰죠.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써요? 지금 집에 애가 없잖아요. 네. 애가 없는데도 아이를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애 생각하려니까 되게 불안하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애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초보 엄마들이 그래서 가장 빠지기 쉬운 구렁이 어디냐면 옆집이에요. 옆집. 왜냐면 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옆집은 어떻게 키우나 혹시 나보다 잘 키우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옆집 가서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 옆집 여자 얘기 듣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그 여자도 다 그 옆집에서 들은 것들이요. 사실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는데 그래요? 그래도 혹시 어떡하나 그러고 나서 그 옆집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루 시간을 어떻게 쓰냐. 24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아주 심플하게 3시간으로 시간을 완전히 없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하다 보면 금방 11시죠. 그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유만만 한번 보고 설거지 한번 째려보고 아우 저놈의 설거지를 해놓고 테레비를 봐야 되나 테레비 보고 설거지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테레비랑 설거지통을 계속 째라도 보다 보면 금방 11시 돼요. 아무것도 안 해서 세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1시가 이렇게 돼버리죠. 맞아요. 그러면 11시부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옆집에서 전화 오죠. 너만 안 왔어. 너만 안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야, 빨리 와. 너만 안 왔어. 아우, 나 세수도 안 했는데 그럼. 야, 그냥 우리 집 와서 해, 그냥. 그래갖고 왜 단체로 세수해요, 5명이서. 그 집에서 단체로 세수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과 깎아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러고 뭐 애들 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위해서요? 그게 남편과 애를 위해서 시간을 써요. 맞다, 정보, 혹시 뭐 애들 뭐 가르치면 좋을지 우리 애가 요새 이게 문제인데 그리고 남편 얘기하고 애 얘기하고 서로 이제 뭐 자랑도 좀 하고 험담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금방 5시가 가요. 남편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꼭 남편 자랑하죠. 근데 또 자랑한 거 미안해서 꼭 욕 한 번 해주죠. 그래. 아니 서로 미안해서 그러잖아요. 그럼 또 애들 얘기도 어때? 애들도 막 애들 자랑도 조금 한다. 그러다가 또 그거 미안하잖아. 옆집에 좀 미안해, 미안해. 속삭인다. 미안하니까 또 아니야 다 똑같아. 우리 아들 어떤지 알아? 그러고 나서 얘기해.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자랑하고 험담하고 두 개 부딪히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해도 똑같은 얘기를 평생 하는 거라고요. 서로 마찬가지야. 서로. 맞아. 그러면은 5시까지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다 보면 금방 5시 돼요. 보세요. 아침 11시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금방 5시요. 그리고 저녁 끓여 먹고 자면 12시요. 하루가 3시간이죠. 11시, 5시, 12시. 그러네. 하루가 3시간. 그럼 또 자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면서 되게 후회한다. 아우, 은행 또 못 갔어. 미치겠다. 나 은행 또 못 갔어. 아우, 어떡하지? 세상에. 그 은행을 일주일을 못 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우, 미치겠다. 나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살았나? 맞아, 몰라. 막 후회하고. 아우, 나 시간 왜 이렇게 쓰지? 미치겠다. 아우, 나 내년이면 45인데 애들도 중학생 되고 다 컸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여자가 엄마가 돼서 처음 최초 엄마 10년간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걔도 엄마도 어때요? 엄마도 애기요. 아직 엄마 노릇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애 이렇게 키우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키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30대 특징이 다 자기 애가 영재인 줄 알죠? 맞아요. 다 영재인 줄 알아.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드디어 정신이 나죠. 철이 나요. 그래서 여자가 40대가 되면 최초로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충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좀 알 것 좀 알아. 우리 와이프 6개월 남았다. 우리 와이프 6개월 남았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6개월 남았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뭔지 아시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참 애들도 애들이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 시간도 가져야 돼. 그리고 옆집이랑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자꾸 몰려다니고 그러면 안 돼. 자꾸 몰려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옆집 여자와 친해져서 좋은 게 있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죠. 그죠? 네. 가끔씩 속상할 때 막 위로도 받고 무슨 먹을 거 떨어졌을 때 갖다 주고 또 아프면 와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완전히 옆집과 너무 친해지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서 너를 만나면 너를 만나면 너를 너무 자주 만나서 너를 자주 너무 자주 만나서 나를 만날 수가 없었어. 나를 만날 수 그게 문제예요. 너랑 너무 오래 만나면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뭐 하나 배우려고 그래도 옆집한테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세요? 아유. 진짜 허가가. 거기 옆집 그거 되게 어려워. 그 진짜 5명 그래. 가입도 어려운데 탈퇴도 되게 어려운 거 알아요? 탈퇴 어렵다? 갑자기 어느 날 안 나타나면 너 왜 안 와? 사유서 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 단체로 사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어디 배우고 싶고 어디 가고 싶어도 그거 왜 배워? 그거 가지 마. 그거 별로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때요? 자꾸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나를 만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40대가 훌쩍 넘어서면서 나를 위한 충고를 최초로 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너무 옆집과 매일 만나시는 분 있으면 헤어지세요. 아예 헤어지라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 충분해요. 충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5일은 누구를 만나야 돼? 나를 이제 만나야 돼. 나를. 그래야 나이 60, 70대 돼서 누구랑 맞아. 살아요? 결국은 나랑 나랑 사는 거 살- 아니에요. 맞아. 나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옆집과 너무 친하면 나랑 친할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맞아, 아십니까? 맞아. 나 혼자 있을 때 나랑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혼자 어떤 취미를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어.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힘있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자꾸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갖고 정말 나를 만나는 시간을 이제부터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드느냐고요? 시간 없다는 거, 저 따라서 시간 없다는 거 시간 없다는 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시작.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요 틈 사이로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면 저는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안에 시간이 없지 않아요. 손을 이렇게 해봐요. 내가 시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봐요. 비집고 들어가세요. 시작.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 봐요. 시작. 만약에 시간이 이만큼이 남잖아요. 하루 그러니까 만약에 한 3일 정도 시간이 있어도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생각이 없다면 이 시간은 없는 시간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딱 1시간 시간이 났어. 근데 비집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그 시간은 나랑 관련이 없는 시간이죠. 그죠? 근데 비집고 들어가 보자. 시작. 휙 들어갔어. 그랬더니 여러분 1시간 안에 비집고 들어가면 그 안에 10시간 있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한번 보세요.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나요? 엄청 사랑하는 남자, 너무 좋은 남자랑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저기 시간이 막 지가 마음대로 늘어나죠. 10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꼭 30초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아세요? 여러분 시간은 원래 어떤지 아세요?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1시간을 10시간처럼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몰입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시간을 완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부터 이 시간을 내가 써야겠다.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친했던 옆집이랑 헤어지셔야 돼요. 너무 같이 지내시면 옆집이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구두 잘못 사왔다고 바꾸러 가자고 백화점 같이 가자. 그러면 끝나는 거야. 같이 가야지. 근데 같이 안 가면 어떻게 돼 또? 삐져. 삐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옆집을 너무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맞다, 맞아. 그리고 옆집과 만나서 너무 애들 얘기 같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집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내 아들 얘기 들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옆집 남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내 남편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 이제 40대는 좀 어떤지 아세요? 조금 고독하고 그래도 나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았어요? 30대는 옆집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지. 근데 40대는 어때요? 조금 고독해도 견딜 수 있어요. 그 고독을 뭘로 가져와요? 시작. 이렇게 갖고 와서 나한테 쓰는 거예요. 나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50대, 내 60대 단단하게 살 수 있는 내 5, 60대를 내가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내 시간을 다 가져가 버려요. 맞아.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시간을 챙겨야만 남들이 어때요? 내 시간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 시간이 너무 싸서 늘 세일한다고요. 내 시간을. 아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시간 내가 귀하게 내가 가치 있게 내가 먼저 챙겨야 돼요. 자, 오늘부터 하실 일은 뭐냐고요? 내 시간은 내 시간은 비싸다. 비싸다. 함부로 줄 수 없어. 함부로 줄 수 없어. 내가 쓸 거야. 내가 쓸 거야. 이걸 남한테 조금씩 알리기 시작해야 돼요. 꼭 옆집이 아니라 누구? 내 아들, 내 남편한테도 알리기 시작해야 이걸 내 시간을 쓸 수 있다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혹시 막 옆에서 막 내 시간 누가 막 함부로 사용하고 내가 막 내 시간 가져가고 그래서 막 속상하고 옆집 때문에 막 피해받고 너무 속상했던 거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내 시간 너무 허름하게 생각해서. 있어요, 여기. 진짜? 예. 한번 이웃하고 자꾸 이게 비교하다 보니까 네. 예, 그게 자꾸 습관처럼 옆집에서 된 거 아닐까요? 친해서 만나서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셨어요? 누구를 비교했어요? 비교하다 보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남편 얘기도 나오고 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자식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비교하다 보니까 네. 습관이 되는 것 같아서 맞아. 그게 과연 습관일까요? 병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그게 하나의 여성들끼리만의 친해지는 대화법인 거예요. 만약에 시어머니 요구를 저쪽에서 한번 시작해. 시어머니한테 섭섭한 걸 얘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때 시어머니가 한테 섭섭한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 니네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철철이 옷 5벌씩 사주잖아. 그러면 화나. 어떻게 해요? 걔 완전 왕따 당하죠. 집을 보내버리잖아.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시어머니의 단점이 아닐 수 있는 단점을 기어이 찾아서 서로 그게 하나의 말하자면 밥상이에요. 반찬처럼 이렇게 올려놔줘야지 5명이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혹시 그런 적 없어요? 너무 시어머니 얘기를 그러니까 시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불만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시어머니 요거 안 해도 되는 거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되게 마음이 속상해.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얘기하다 보면 혹시 이런 얘기 그 친구한테 해주고 싶었던 적 없어요? 네가 더 나빠, 네가.
니네 시어머니는 문제 없어. 근데 가버리면 왜 걔가 더 나쁜 애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만나서 자꾸만 비교하고 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내 행복이 그렇지 않은 사람, 불행한 사람에 맞춰서 평가절하되죠.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꾸 옆집과 만나면서 비교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냐 하면은 남의 집 상황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돼요? 내 집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상황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만나시긴 만나세요. 또 친구 너무 없으면 외로워. 그렇잖아요. 누가 아프면 이렇게 죽이라도 싸들고 오고 이러는 사람은 원래 여자들끼리요 조금 친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평균 수명 되게 오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오래 사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 여자들의 서로 챙겨주는 마음 때문이긴 해요. 그 연대감들, 끈끈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챙겨주는 거 그런 역할 참 좋다. 맞아요. 근데 그 역할로만 끝나면은 안 된다. 이제는 100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뭡니까? 나를 만나고 나를 챙기고 내 꿈을 챙길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이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 기능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오래 사는 건 오래 사는 거고 중요한 건 내용이죠. 그죠? 어떻게 살래?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좀 챙겨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내 시간을 조금만 더 챙겨오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40대가 되신 분들이 이제 50을 훌쩍 넘어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래. 나도 뭔가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만약에 이제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버는 것이건 아니면 그냥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건 어쨌든 무엇인가 시작해보려고 할 때 정말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번 손을 이렇게 떨어보세요. 떨어보세요. 우리가 다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다 이 상태로 살잖아요. 1월 달부터 떨어봐요. 저 따라서 하세요. 아우 뭐라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구정 지나가면 해야지. 구정 지나가서 그럼 뭐라 아우 이제 봄 되면 시작해야지. 그 이제 그 여름 되면 뭐라 아우 더워 더위나 지나고 야 더위나. 그죠? 더위 지나가면 또 뭐라 그래? 아우 추석이나 지내자 야 추석이나 추석. 그래갖고 여러분 어때요? 구정 지나고 여름 지나고 추석 지나면 뭐예요? 연말이잖아 연말. 그럼 어떻게 돼? 아우 연말 바빠 내년부터 해.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어떤지 아세요? 12월이 딱 되면은 되게 불안하다. 그래서 아우 큰일 났다. 나 내년이면 50대는데 아우 2년 동안 해놓고 산 게 뭐예요? 내가 아우 뭐 하고 살았나 몰라. 이렇게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슷한 여자들끼리 셋이 만나는 게 제일 나아요. 내년에 50인데 어떡하니? 막 이러다 보면요. 그중에 한 사람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야 거기 진짜 잘 본대. 한번 가보자 우리. 가자. 진짜 잘 본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복채 내고 저 혹시 내년에 제가 무슨 뭐 장사운 같은 거 있을까요? 내년에 제가 뭐 같은 거 좀 배워도 될까요? 내년에 무슨 제가 제복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내년에 무슨 이동수 같은 거 있을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저 좀 따라해 주세요. 나이 40 이후에는 나이 40 이후에는 내 인생에 내가 모르는 일은 잘 안 벌어진다. 예, 내가 해놓은 게 벌어지지. 내가 손도 안 댄 일은 잘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중에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다 우리 100살 사는 건 알아요? 네. 대충 아는 거예요, 진짜?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랑 통화를 하다가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묻는 거예요. 엄마 몇 살이야 지금? 그래. 엄마 53이다. 엄마 큰일 났다 지루해. 아우 어떻게 사냐. 지호서 100살 산대. 엄마 지금 산 만큼 또 살아야 돼. 진짜.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60이 넘으면 그냥 요만큼 짜투리 시간 대충 쓰다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90에서 100살 산다고 생각하면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 1살부터 50살, 50살부터 100살이잖아요. 이게 동급이에요. 그럼 여기 산 만큼 여기 사는 거죠. 시작.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후는 남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 새 힘으로 사는 거죠. 1살부터 50살 사는 힘으로 50에서 100살을 살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제 다 애들 키웠으니까요.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친구들이랑 만나고 얘기하고 여행이나 조금 가고 그러다 말지. 이게 아닌 거지. 이게 아닌 거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면 새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시되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한번 해보시되 중요한 거 돈을 벌어야 되느냐 안 벌어야 되느냐 이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본 그 주부들에게 걸맞는 그 커리어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만 추천을 해드리면 한번 해보세요. 내려 꽂으라 그랬어요. 내려 꽂아봐요. 시작. 하나, 둘, 셋. 탁. 근데 너무 자본이 많이 들거나 돈이 들거나 이상한 거 그런 거 힘든 거 하지 마시고 뭐냐 그냥 취미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취미로 시작하세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려 꽂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한테 무슨 재능이 있을까? 재능이 있을까? 사람이 재능이 있게 없게요. 다 있어요. 지금부터 배를 5번 쳐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5가지 이상의 5가지 정도의 씨앗 정보를 갖고 태어납니다. 씨앗 정보가 뭔지 아세요? 세상과 거래해서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정보 5개씩을 뱃속에 다 갖고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결혼 전에 결혼을 너무 일찍 했죠. 대부분 여기 다 20대 때 결혼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20대 때 결혼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혼 전에 3분의 1도 못 크고 시집을 간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결혼 전에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 한 1, 2년 하다 보고 시집 가잖아요. 그리고 시집 가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내 성장을 멈췄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5개를 우리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취미로 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취미를 넘어서게 되죠. 취미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왜 애도 취미를 시켰는데 잘하면 애한테 투자하시죠. 네. 그러잖아요. 너 이거 전공해라 얘. 투자하시죠. 그래서 막 재료 쓰고 막 자기 시간을 쓰고 재료 쓰고 돈 쓰고 하는 게 아깝지 않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 수준의 취미 이상 수준의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직업으로 쓸 수 있는데 직업은 우리가 나이 50 이후에 찾는 직업은 둘로 쓸 수 있습니다. 돈 버는 데 쓰든지 남 도와주는 데 쓰든지. 그거는 내 성품이 허락하는 대로 하시면 어때요? 훨씬 품격 있게 살 수 있죠. 되게 재밌죠. 그래서 씨앗 정보 5개 중에서 하나를 갖고 무엇을 한다라는 건 어떤 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 일이 나랑 되게 닮았구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나랑 닮은 아주 재밌는 일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와글와글한 사람은 어때요? 막 뛰는 거, 막 운동하는 거 하면서 어때요? 나랑 닮은 취미 갖는 거죠? 자,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손잡고. 각자 손잡아. 둘씩 손잡아봐. 둘씩 손잡고. 너는 너랑 닮은 취미가 뭔 거 같니? 한번 물어봐. 뭐지? 너는 너랑 가장 닮은 게 뭐지? 처음 뭐 말하는 거지 뭐. 저 노래. 해봐요. 노래.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나 흘러가는 저 강을 막을 수 있나요? 저 노래하는 게 취미예요. 그러니까 봐요. 영구 씨는요. 지금 한 가지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안에 있는 씨앗 정보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영구 씨와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랑 닮아 있는 거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대요. 진짜 행복해요. 그러니까. 가장 닮은 거 찾으셨네. 잘했어요. 또 자기랑 되게 닮은 거 없어요? 아나운서는 직업이에요. 직업이고 나랑 되게 닮아 있는 거 뭐 하나 있을 거라고. 저 요리 좋아해요. 요리 좋아해요? 요리하는 거. 맛이 있든 없든 해 먹어요. 자, 봐. 90에서 100살까지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지금 아직 커리어 반도 못 이뤘는데 50 이후에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리 갖고 50 이후에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 뱃속에 있는 취미를 조금씩 하세요. 근데 직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일같이 이 직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활용하는 게 뭐냐. 저 좀 따라해 주세요. 규칙의 힘. 규칙의 힘. 예,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1년이면 12개고 12개 요리 배우면은 바리에이션 되면은 그것이 조금씩 변형되어지면 50개 요리를 1년에 할 수 있죠. 이것이 10년 쌓여지면 은퇴했을 때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와 닮아 있는 상태의 일을 하면서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거 되게 행복한 일이죠. 네, 그런 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게 남자뿐이 아니에요. 주부인 여러분들도 나와 되게 닮아 있는 직업으로 아니 닮아 있는 취미로 그죠?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상관없어요. 항상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나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나 진짜 기특해 막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는 상태로 나이 80, 90 늙어서 이렇게 가는 거 얼마나 품격 있고 멋있어요. 지금 이렇게 취미로 시작했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분 요새 나 그런 경험 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렇구나. 예. 제가 작년에 50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좋은 소리는 없어요. 뭐 갱년기다, 50견이다. 네. 나이 드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그 시니어 모델이라는 저랑 처음 생뚱맞은 취미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그런 모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나.
동경은 했어요. 근데 뭐 근데 거기서 저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들이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활동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니어 모델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50 거예요? 이상이면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뭐 예, 옷 그쵸. 모델? 옷, 예. 그럼 그래서 광고도 찍고 그래요? 아직은 그러면 잠깐 시니어 나와서 모델. 한번 워킹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와서. 아니 그래. 워킹도 배우시고. 자. 이야. 뭐 이쪽으로 나오시죠. 네. 의상도 아주 의상. 남다르세요. 야. 아 진짜 이렇게 너무 돌아봐고. 예쁘다. 모델 진. 어유 야 이거 어디서 났어요? 샀어요? 편해 편해 편해. 뒤에가 모델처럼. 꼬무줄. 뒤에가 예쁘다. 꼬무줄이에요. 편해. 예, 예. 오야 잘한다. 오. 표정 봐, 표정. 어머나. 야. 표정 봐. 어머 어머. 아니 어떻게 걸을 때 어떻게 걷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아니, 뭔가 이게. 맞나요? 선생님은 그 씨앗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씨앗은 없어요. 예. 나와 닮아 있지 않아. 나와 닮아 있지 않아. 나 그냥 이렇게 하고 강의할래. 그냥 안 되겠다. 야 진짜 오, 사람마다 잘하네. 닮은 게 있네. 딱 진짜 어울리네. 너무 네네. 어울려요.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얼마나 어울린다. 기억이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거는 제가 나이 드는 게 신나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아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거기서 열심히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진짜 노화가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저의 20년, 10년 후 20년이 기대가 돼요, 이제는. 근데 저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얼마 잘할 수 됐어요? 있겠죠? 8개월이요. 어? 8개월. 8개월 이렇게 잘 벌어요? 이렇게 잘해요? 사람이 몸을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게 생각도 건강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막 희생하고 봉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늙은 것 같으면 어떻게 니네 때문에 주름이 생겼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어때요? 야 내가 주름이 있으니까 시니어 모델도 하지 더 자신이 있어졌지 이렇게 정말 내가 즐겁게 살면 살수록 내 삶을 즐거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이 중에서 사실 무엇인가 시작하기 두려운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게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나를 닮아 있는 취미를 찾으면 참 좋겠는데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신 분 없어요? 아, 나는 그 시작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취미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발견하기가 저기 어렵다. 어머니 계시네요. 네. 아, 예. 글쎄 저도 애들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계속 투자만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엇을 좀 취미를 한번 가져볼까 해서 뭐 이것도 좀 해봐도 별로 재미도 없고 네. 저것도 좀 해봐도 재미도 없고 나에게는 선생님 말씀대로 씨앗이 아주 뭐 연약한가 봐요. 씨앗이에요. 내가 가서 들여다볼게 있나 없나. 아니야. 근데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5개가 있어요. 아 예. 그게 뭐냐면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고 막 이러느냐고 한 번도 드러내 보이는 게 죄책감도 들죠. 혹은 죄책감까지 들잖아요. 나 위해서 내 돈 쓰는데 나 위해서 돈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 사실은 있어요. 지금 죄송한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봐봐 얼마나 이뻐요. 일어나 봐봐요. 아우 막 또 스판클 달린 거 입으셨네. 얼마나 멋있잖아요. 뭐든지 하시고 싶은 거. 그러니까 혹시 그 어렸을 때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스쳐 지나가고 못한 것 중에 뭐 하나 없을까? 아, 있어요. 뭐요? 저는 이제 좀 뭐 미녀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제가 김세라 민요 가서 어울려 얼굴 봐 네. 어울려. 어머 어울린다 진짜. 네. 진짜요? 한번 네. 조금만 해보실래요? 민요 할 수 있는 거? 시작. 제가요. 네. 니나노 어머나. 닐리리야 니나노 같이 해.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벌나비는 이리저리 펄펄 웬일이야. 꽃을 잘한다. 찾아서 날아든다. 야. 엄마, 저랑 칠순대한테 같이 다니자 칠순대. 저랑 같이 다니. 아니, 씨앗이 있으시네. 저는요 씨앗이 있는데 지금까지 애들한테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네. 억누른 거잖아. 네. 사실은 아이고. 예. 하고 싶은 거 이거 해도 되나? 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정대. 이정예. 네. 그래서 이정예 엄마에게 이정예 씨에게 제가 지금부터 뭐 하나 드릴게요. 뭐야?
상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봐요. 상장 드릴 감사합니다. 텐데. 자, 상장인데 자격증이에요. 자, 지금 이정례 네. 자격증 하나를 수여하겠습니다. 이정례. 위 사람은 60이 넘도록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거 다 겪어내면서 지금까지 60 넘게 건강히 활기차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격증을 드리는데요. 이 자격증 이름은 살아낸 자격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야.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나한테 뭔가 씨앗 정보 있는 것까지도 찾아냈잖아요. 찾아내고 무조건 시작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자격 있으니까 다 시작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하실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용기를 내셔야 돼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신감을 갖자. 시작. 자신감을 갖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짓 하지 말아요. 왜? 시켜놓고 하지 말라고 또. 왜요? 왜냐? 백날 입으로 해야 안 생기니까. 백날 입으로 해야 안 생기니까. 원래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요. 이불 속에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게 백날 해도 이불 속에 나오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불 뒤집어 쓰고 생각한 자신감은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춤을 추겠습니다. 두 손 번쩍 올려. 시작. 막 춤춰. 야, 몸을 움직여서 무엇인가 해야 아유 또 그렇게 너무 꼭 하라 그러면 이렇게 섹시하게 움직여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아유. 자, 뭔가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해야 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행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옷 있잖아요. 이 옷. 제가 이제 옷 만들기 시작한 지가 딱 1년 반 정도 됐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잘하세요? 근데 1년 반 전에 나도요 나한테 이런 손솜씨가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우리 엄마가 양장점을 50년 했지만 보통 시골 사는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면 집을 떠나와요. 자취생활 시작해서 나는 엄마가 양장점 하는 걸 옆에서 보고 뭐 재봉틀을 같이 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하는 걸 그냥 어렸을 때 좀 봤을 뿐이죠. 1년 반 전에 웬 여자가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네모예요. 네모. 판초라고 아세요? 네. 아니, 원래 그냥 네모잖아요. 되게 쉬워. 근데 판초를 뒤집어 썼는데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재기에다가 여기 원래 옷이라는 게요. 구멍 3개만 있으면 옷이에요. 아 진짜. 목 나오고 팔 나오면 옷이지 이게 이렇게 되면 옷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저 원단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옷을 사려고 봤더니 없어. 다 품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 시장에 갔어요. 네. 동대문 시장에 가갖고 비슷한 옷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찾았더니 있어요. 그래갖고 네모란 거 있잖아요. 네모란 거 한 2m 정도를 샀어요. 이렇게 2m 산 다음에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다가 끝나고 여기까지 오다 끝나고 뭐가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네. 근데 그래서 어떡할까 세탁소에 맡길까 그러다가 아유 뭘 맡겨 그냥 맡기지 말고 내가 박아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미싱을 산 거예요. 제가 재봉틀을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갖고 요새 좀 미싱 전자동이라 비싸더라고.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걸 샀어요. 이제 그래갖고 박아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박았잖아요. 옛날 재봉틀은 발로다가 이렇게 수동이니까. 근데 요새는 이렇게 밟으면 확 나가 미싱이. 그래갖고 정말 놀랐어요. 손이 쑥 들어가는 것도 너무 놀라고. 이거 손 끼면 어떡해. 그랬는데 박아봤죠. 그랬더니 너무 많이 박아서 처음에 여기까지 박아서 큰일 났다. 안 들어가. 여기까지 좀 구멍이 없어. 세상에 뜨꾸박꾸를 10번도 더 해갖고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도 보재기 같은 걸로 완성해보세요. 쉬워요. 그리고 뒤집어 썼더니 나름 괜찮아. 이렇게 쫙 흐르는 게. 그때부터 저한테 되게 용감한 디자인 철학이 생겼어요. 모든 직선은 몸에 닿는 순간 알아서 곡선이 되는구나. 굳이 곡선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흐르니까 옷감이. 옷감의 성질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동대문 시장에 세상에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 가면 지금은 엄청 친해요. 동대문 시장 상인분들이랑. 가서 옷감을 끊었다가 내 맘대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직원들 코트까지도 내가 막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근데 이제 관심을 쏟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운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네, 운 좋은 편 아니에요. 사실 24년 전에 강의 시작했는데 강의 시작한 강사라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다 텔레비에 나와서 강의하고 이런 사람 된 거 아니죠.
다들 노력했을 텐데 나만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난 참 운이 좋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나이 50이 넘으면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운값을 내야 돼. 나같이 운 좋은 사람은 운값을 내야 돼. 운값 안 내면 이거는 정말 문제 있게 사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내가 이 운값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던 중 만난 사람이 미혼모들이에요. 미혼 엄마들. 그래서 내가 이제 2년 전부터 미혼 엄마들 돕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 미혼모 돕는 첫 번째 사업을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대표님 우리 옷을 디자인해서 파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나나 해 입지 누가 내 옷을 사 입니? 그때 아니에요 옷 괜찮아요. 그래갖고 우연히 무슨 일을 벌였냐면은 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갖고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김미경. 비영리 패션 브랜드. 비영리예요. 우리는 이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옷을 팔아서 미혼모들 돕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인데 그래서 명함을 하나 새기려고 봤더니 리리 킴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디자이너라고 썼어요. 패션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근데 디자이너 쓰려니까 앞에가 조금 쓸쓸한 것 같아서 뭘 이렇게 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죠. 야 니네 중에 내가 제일 높지? 예,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수석 디자이너라고. 야, 그래서 기왕이면. 수석이지. 기왕이면 수석이지. 결국 뭐냐 하면은 의상학과 나와서 옷 제대로 안 만드는 사람도 옷 한 번 제대로 자기가 완성 안 해본 사람도 있고 나처럼 취미로 해서 미쳐갖고 하루에 2개, 3개씩 만드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인가 일어나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주부들이 취미를 시작해서 직업을 이뤄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명함을 만드세요. 그냥 만드세요. 저처럼 그냥 인쇄소에 전화를 하세요. 뭐가 어려워 인쇄소에 전화하면 되지. 여러분 왜 꼭 100명이 인정해야 되고 어디서 자격증을 받아야지만 왜 명함을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냥 모델이라고 바로 쓰고 다니세요. 명함 있어요? 왜 안 새겼어 명함을? 모델. 전화해 바로 인쇄소에. 그래 그 모델 그냥 이렇게 쓰세요. 뭐가 어때요? 저 24년 전에 강사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김미경 저 남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대요. 이 사람은 24년 전에 저 스피치 학과 안 나왔어요. 그런 학교 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 피아노 학원 하다가 성공 사례 발표하다가 한 2번 하다가 내가 명함 새겼거든요. 왜냐면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강의 가기는 거 이상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 데도 안 나왔어요. 누가 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인정했어요? 내가 나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나 인쇄소에 전화했어요. 전화해갖고 저희 그냥 프리랜서 강사라고 써주세요 김미경. 그랬더니 인쇄소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프리랜서랑 강사랑 2개가 부딪힌대요. 둘 중에 하나 빼야 된대. 아저씨가 굉장히 전문가시더라고 명함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럼 프리랜서를 빼세요. 그냥 강사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앞에가 좀 허전해야 돼. 그래갖고 그럼 전문 강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그 인쇄소 아저씨가 뭐 전문으로 하는 거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문자 넣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럼 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묻더라고요. 그럼 어디 가서 강의할 건데요? 그래서 저 기업에 가서 강의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럼 기업 강사라고 써. 그래서 아저씨랑 나랑 둘이 상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명함집 아저씨하고. 명함집 아저씨하고. 야. 근데 명함집 아저씨가 제일 상담 잘해주세요. 많이 만들어봐서.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면 이 명함이 나한테 얼마짜리일까요? 10원짜리, 5원짜리죠. 종이값밖에 안 하죠. 그 명함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처음에.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그 기업 강사 김미경이라는 명함 저 지금도 써요. 그 명함 갖고 그 10원짜리 명함 들고 24년간 애썼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 명함 가격이 엄청 높아졌죠.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인쇄소에 전화하세요. 모든 직업은 모든 꿈은 인쇄소에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분이 여러분도 지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내일 오늘 당장 우리가 인쇄소에 전화할 거야. 그래서 명함 하나를 판다면 10년 후에 완성될 가능성은 있어. 근데 지금 시작은 할 거야. 그런 명함 하나 판다면 뭐라고 팔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거 한 줄을 딱 쓴다면. 응? 뭘로 하실래요? 뭘로? 민요 강사. 좋아. 민요 강사 좋다. 바로 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또 뭐라고 하실래요? 혹시? 드러머. 드러머? 드럼을 치고 싶으시구나. 좋다. 또 뭐라고 하실래요? 일러스트레이터. 가만히 보니까 못하는 게 없어. 집에서 뭐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내 말 이제 이해했죠. 바로 명함 파라고. 늦게 파면 늦어요. 지금부터 해. 그래서 그 명함에 10원짜리를 100만 원, 1000만 원 만들어 나가면 돼. 뭐라고 할까? 운동 처방사. 좋다. 야, 좋은 거 많이 나온다. 또 뭐? 방청객. 엄마
아니야. 엄마 수석방 청객해놨어. 제가 이렇게 막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게 어떤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는 시댁 문제 전문가. 괜찮네. 나이가 현재 65세신데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갈등이 많아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시댁 문제 전문가라고 썼대요. 그리고 시댁 문제 전문가라고 쓰고 이렇게 어디 가면 명함을 나눠준 거예요.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강의 듣고 이렇게 놀다가 젊은 세대들한테 주고 얘 고민 있으면 전화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젊은 세대들이 처음엔 그 명함을 받고 키득키득 막 웃더니만 나중에 한두 명 전화가 오더래요. 저 오늘 너무 속상해서요. 만나주실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애들도 다 키우고 시간도 많고 좀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밥 사주고 등 두드려주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상담해서 보냈더니 한두 사람 소문이 나기 시작해갖고 요새 스케줄 잡아야 된대요. 진짜로? 근데 진짜로. 근데 어떠냐면 돈을 하나도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하대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랑 너무 닮은 일인 거야.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할수록 너무 신나는 일인 거야.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고 행복하는 걸 보니까 어머 내가 옛날부터 너무 이런 상담을 하고 싶었었구나. 맞아.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상담가가 되셔갖고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하세요. 나도 파야겠다. 맞아. 당장 인쇄소 전화하세요. 겁내지 말고 맞아. 전화하세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취미가 나중에 취미일 경우에 취미일 때 딱 명함을 파서 무엇인가 시작해서 이게 점점 직업이 돼서 더 멋있게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혹시 이렇게 취미 활동 한 10년 이상 하시면서 막 신나게 직업 되신 분? 취미가 직업으로. 연동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9년, 10년째 동극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가서. 네, 동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작품 선정해서 캐릭터 만들고 또 막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니까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네. 쳐다보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녹음을 해가지고 또 뭐 그 녹음 가지고 하고 뭐 하니까 기획서부터 뭐 연출 뭐 해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혼자? 와. 원장님 이게 네. 취미 생활이 직업으로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거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진 취미가 스킬업이 완전히 되면은 이게 자본으로 교환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으로 교환이 가능해지기에 가장 좋은 게 티칭이에요. 누구 가르치는 거. 왜 주부들이 이런 분들 많죠. 집에서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요리 종류가 뭐 50가지 100가지 뭐 한식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SNS 같은 데 올리면서 한두 사람씩 모집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몇만 원씩 받고 이렇게 재밌게 가르치다가 보면 꼭 알아두셔야 될 게요. 아무리 작은 돈을 받고 가르쳐도 이 돈이 그 다음 돈으로 옮겨가는 게 직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주 적은 돈을 이까짓 걸로 내가 뭐 하래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적은 돈을 받고라도 무엇인가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래 돈은 돈끼리 거래하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00원 벌면요. 5,000원이 어디 가면 10,000원 버는지 5,000원이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에 5,000원이랑 거래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 그다음에 10,000원 받으면 10,000원이 20,000원 받는데 알려줘요. 저 처음에 강의 시작했을 때요. 거의 돈 안 받고 강의했어요. 처음에. 맞아요. 돈 받고 강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 강의가 너무 좋았잖아요. 피아노 학원 하면서. 그래서 아주 적은 돈으로 강의를 했더니 이것이 조금씩 저는 24년간 모든 돈을 다 거쳐왔어요. 아주 작은 돈부터 조금씩 아주 0.5%씩 올라왔다고요. 이렇게 24년간. 이렇게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래, 맞아.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봉사활동 하다 보면은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차비라도 하시라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진짜? 그러면서 조금씩 그게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사람이요 젊게 사고 싶다는 건 어때요? 자기 안에 있는 아기 같은 면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숙한 일을 버리고 미숙한 일을 시작하면 애가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능숙한 일을 이렇게 발로 긁어도 하는 일만 계속하면 더 늙어. 할머니처럼 해. 그래서 뭔가 안 해본 거, 새롭게 시도하는 거 막 이런 걸 한번 해보시되 무엇인가 용기를 갖고 해보시라는 거죠. 자, 오늘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해볼까요? 정말 폼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대로 방치하지 말자. 자, 점점 나이 들어가는 나를 어떻게 손으로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손으로 할 게 많아요. 이렇게 낚아채 시작. 나를 딱 낚아채. 낚아채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우리가 줘야 될 게 뭡니까?
내 시간 남한테 다 줬던 거 어떻게 해요? 다 긁어와. 빨리 긁어오세요. 옆집한테 줬던 시간, 애한테 줬던 시간, 그리고 방치했던 시간 긁어서 다 내 것으로 만들어.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5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이상의 씨앗 정보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아이들 기르느냐고 정말 열심히 사느냐고 하지 못했던 거 우리 아직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택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것은 뭐다? 씨앗 정보와 닮아 있으면 내 인생과 나와 닮아 있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랬죠. 나와 닮아 있는 거와 만나서 얘랑 같이 신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더 젊어지고 인생에 훨씬 더 포만감이 느껴지고 절대 우울증 같은 거 오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러다가 이거 뭔가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이거 뭔가 제대로 좀 해봐서 사람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남한테 인정받으면 사람이 애들처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혹시 누구한테 인정받을 생각 하지 말고 어서 자격증 안 받아도 돼. 시댁문제 전문가가 무슨 자격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전화하세요. 시작. 전화 걸어서 뭐라 그래요? 명함 명함 하나 가주세요. 새기려고요. 시작. 명함 하나 새기려고요. 명함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다 명함을 갖고 우선 10원짜리 나만 인정하는 명함이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이것이 나한테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명함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할 때까지 그렇게 정말 품격 있게 우리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하나 나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